오늘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오늘 폭락이지 뭐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폭락하고 거의 있어가지고. 코스피는 3% 넘게, 코스닥은 거의 마이너스 4%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장 마감 전이지만 거의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세법 개정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시아 시장이나 나스닥 선물도 하락은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서,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이제 어제 미국장에서도 악재성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긴 했는데 그것보다 실제적으로 국내 문제인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그래서 세법 개정이 어젯밤에 넘어오면서 그 내용을 보고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슈가 된 건 두 가지야. 이제 첫 번째는 그 50억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 그 문제. 네, 그 문제인데 이게 참 그 몇몇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이제 10억으로 낮춰야 된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왜 이소영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들, 여러 의원들이 안 된다, 50억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왜 목소리가 한 사람의 목소리에 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지 일단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냥 50억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진성준이라는 사람 목소리 하나에 실제 법안이 그렇게 나오는지도 좀 열이 받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가장 많은 사람은 최대 세율이 35%까지 책정이 돼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배당금을 정하는 사람들이 분리과세부터 하나씩 보자고. 분리과세, 자, 세금 35%다. 그럼 분리과세를 안 했을 때는 본인의 이제 모든 수익과 배당 수익까지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세금을 내는 양이 많으니 배당을 많이 안 하려고 한다, 대주주들이. 그 효과였잖아. 네. 그래서 분리과세 하면은 대주주들도 배당을 더 많이 뿌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 기업 총수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35%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분리과세도. 그렇죠. 그럼 35% 세금을 내나 뭐 49%로 내나 큰 차이가 없더라.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 그러면 그 10%를 절약된다라고 해서 와 우리는 배당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어? 아니면 야야야 배당하지 마, 어차피 내가 배당금을 200억을 받으면 그 중에 35%면 얼마야? 60억 정도 되는 거잖아. 60억을 세금으로 낼 바에야, 60억 70억을 세금으로 낼 바에야 그냥 차라리 내가 뒤로 자회사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 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왜 배당을 그렇죠, 늘리겠냐고. 그러면 분리과세를 통해서 배당금을 늘린다, 기업들에 쌓여져 있는 현금을 배당으로 많이 뿌리게 유인한다, 그게 유명무실하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과세를 하는 목적이 전부 다 흐트러진다 이거고, 결과적으로는 대주주들도 본인들이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나와야 아 배당금을 늘리자, 이제 뭐 쓸데없이 자회사 만들어서 돈 뺄 필요도 없어, 어차피 배당해도 세금 많이 안 떼가니까 차라리 내가 회사에 쌓여져 있는 유보금을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으로 받고 싶어지는 유인 효과가 발생되려면 최고 세율이 20%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맥시멈이 20%라고 봐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일단 뭔가 잘못됐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거,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소액 투자자는 어차피 세금 안 내는 거 아니냐, 그거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소액 투자는 10억으로 낮추든 50억으로 낮추든 어차피 내가 10억이 없는데 당신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억 이상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종목당 10억이면은 돈이 꽤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양도소득세 받아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근데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돈 많은 사람은 세금 내고 돈 없는 사람은 세금 안 낸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되나요? 같이 봐야 돼. 연결돼 있다고. 이게 소액 투자자들한테도 좋다고. 왜 그러냐면, 자, 대주주 물량은 어차피 내가 1년 동안 그 10억 이상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거 가지고 세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딱 하루, 그날 전에 미리 싹 다 팔아버리면 세금이 어차피 안 내.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 일단 첫 번째, 연말만 되면은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계좌 다 비워야 되니까 세금 안 내려면. 이런 얼토당토 않게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두 번째, 아니 주식시장을 부양을 하려면 최대한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돼야 되잖아. 특히나 부동산 큰 손들,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 못 벌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으로는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으로 오세요,
이런 유인 정책을 하겠다는 게 요즘 이 우리 새로운 정부의 목표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자 10억으로 올리면은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가면은 수익도 많이 나고 배당도 많이 받고 세금도 안 낸데 이렇게 해야 유인이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고 가면 난 무조건 양도소득세 때려 맞겠는데? 이러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부동산이나 하자 원래 하던 거. 뭐 굳이 뭐 주식 안 해봤는데 뭐 머리 아픈 거 그거 뭐 뭐하러 해. 아파트는 사놓으면 어떻게든 정권 지나고 다른 정권 오면은 또 아파트 가격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 있겠지.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개혁이란 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세수와 관련돼서도 아니 어쨌든 세금은 걷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걷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정말 세금을 많이 걷어가려면 거래세를 올리면 돼. 왜냐면 사람들이 매매는 어쨌든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 샀다 팔았다 하면. 그러네요. 그러면 거래세는 자금의 양이 커질수록 거래세도 세금도 같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돼. 완전히 그거는 비례한단 말이지.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수를 걷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소액투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안 내도 되는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소액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세 0.3% 0.2%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오히려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서 시장에서 다들 쌈짓돈 들고 주식시장에 큰 손들이 막 들어와서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그러면 차익으로 100% 수익도 나고 50% 수익도 나고 200% 수익도 나는데 그 0.2%의 벌벌 떠 소액 투자자가 어디 있냐는 거지. 그럼 세수도 더 많이 거치는 거고. 근데 분리과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그렇다 치고 대주주 기준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는데 세금이 많이 거치지도 않고 오히려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 효과도 사라지고 그럼 무슨 수로 5,000포인트를 보낸다는 거지?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물리는 거지 기관 투자하고 외국인 투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 지금 장중에. 그들은 너네 보고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닌데 너네는 왜 팔고 나가? 왜 팔고 나가겠어? 아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가능성이 적어지겠구나.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증시 선진화 이게 말뿐이었구나. 실망감에 파는 거라고. 어차피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팔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너는 해당 사항 세금 낼 가능성이 있어 너는 세금 낼 가능성이 없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엮여 있다는 거지. 고액 투자자부터 대주주부터 소액 투자자까지. 그래서 소액 투자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안에 있는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주식시장은 윈윈이 가능한 시장이지 너한테서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 세금 더 내. 이거는 주식시장 밖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 걷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예요? 이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건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주식시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완전 그냥 논점이 다르네요. 이거 완전히 막 얘기하다 보면 또 화가 막 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다 때려 맞았잖아 모든 사람들이. 이거 들고 있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냐. 이제 그게 일단은 어쨌든 원인이야. 뭐 세법 이야기는 했지만 원인에 대한 결국 해결책은 그건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 급락이 나온 게 외부적인 요인이다. 매크로 변수 때문에 또는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런 폭락이 나오는 거면 다 팔고 도망가는 게 맞겠지만 이거는 순전히 국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폭락이 나온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 팔고 도망갈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리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세법 개정을 할 거예요 해서 이제 국회에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또 막 의논을 해. 뭐 열심히 토론도 하고. 그래서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원하는 대로 가겠다면 가고. 그러면 다시 국무회의에 보내면 국무회에서 다시 그걸 가지고 확정을 해서 다시 또 보내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도 한 달이 넘어.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근데 봐. 이거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한 것만 해도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발작을 해버리지. 그리고 오늘 그러면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가만히 있겠어? 오늘 벌써 막 청원 올리고 난리 났어. 청원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대주주 양도세 특히 그걸 15로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 쪽으로는 문자 폭탄도 막 가고 있을 거야. 그지?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인들한테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충분히 완화된 스탠스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좀 힘들더라도 조금은 버티고 있어 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가 업로드해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느니 아니면 맞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사야 되겠다느니 아니면 버텨야 되겠다느니 그런 식의 얘기는 우리가 추후 또 영상 찍어서 올리자고. 좋습니다.